안녕하세요. 이슈연구소 소장 허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저번에 올렸던 채널 소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전에 올렸던 채널 소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채널 소개 영상에서 우리가 채널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구독자분들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어떤 사회 문제나 이슈와 관련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에 대한 정보, 더 나아가 객관적 기준을 제공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언론은 여러 분야에 숨겨져 있거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언론은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이에 언론은 상권 분립인 이 사회에서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2년 전쯤이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건인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서 언론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언론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인들은 충분히 막대한 권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언제나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반대로 그들에게 직업 소명의식을 기대하기도 하지요. 이런 점에서 가치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선동성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우리는 흔히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언론사들은 공공기관이나 또 뭐 기자들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익 집단이자 사기업이며 언론인들은 언론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론사들이 이익 집단이자 사기업, 즉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면 언론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지면 광고나 인터넷 기사에서 광고를 싣거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 텐데요. 광고가 언론사들의 대부분 수입이라면 언론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조회할 수 있게 기사를 올려 조회수를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광고주들이 더 많이 더 비싸게 광고를 의뢰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언론사들은 기자들에게 주는 임금을 뭐 인센티브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 보도나 선정적 제목을 통해 조회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기자들에게 큰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회수를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제도화에 놓여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겠죠. 기자 개인이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언론사 내부 조직의 압력이 강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직업 소명의식을 잊은 채 개인의 영리를 위해 움직이는 기자들을 과연 기레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도 저 역시 그렇게 부르고 싶지만 자본주의의 시스템화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나무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이 되는 기본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 경제학에서는 바로 국부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혹은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모여서 국가의 발전을 이룬다. 뭐 이런 것들이 국부론에 쓰여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는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타인을 우선시하라고 도덕 윤리 시간에 우리가 배우곤 하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또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극소수지 않습니까? 극소수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만 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누가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겠지요.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직업 소명의식을 가진 위인으로 불리울 만한 언론인 역시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선동성이 강한 기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나처럼 직업 소명의식을 잊은 언론인들을 비난하고 또 기레기라고 부르고 그들이 바뀌길 기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식에 의식 있는 지식인, 여러분들이 믿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두세 마디가 진실이라고 보여져 그들의 100마디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이비 종교를 맹신하게 되는 신도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옳고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100%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대로 언론인은 또 언론인 나름대로 직업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또 그들은 회사와 그들 간의 이익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광고주와의 관계도 그러하고 조회수 실적 역시 그러합니다. 따라서 언론인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을 지향하지만 가치 중립적일 수 없고 또 최대한 가치 중립적일 법한 기사를 읽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가려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아무리 목적을 가려낸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사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가치 중립적이라는 기사가 존재하기도 힘든 것이죠. 때문에 저는 언론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동적인 문구의 기사라 하더라도 그것을 비가치 중립적으로 해석을 했을 뿐 그 안에 팩트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사를 읽으면서 선동되지 않고 팩트에 집중하여 독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많이 의심해야 하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매번 기사에 선동당하고 정치에 이용당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에서 누군가에 선동당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죽는 날까지 믿는다는 것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는 이러한 점에서라도 보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들을 비난하고 기레기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제공자들에 대한 도덕적 기대와 제공자들의 행동이 불일치할 때 이용자들이 하는 행위인데 애초에 저는 기자들에게 도덕적인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할 필요도 없겠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 소명 의식이 투철한 기자가 극소수이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직업 소명 의식을 가진 기자들을 동기부여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언론의 수익 구조 그리고 현대 시스템은 앞으로도 선동과 과정을 더 조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언론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무한 경쟁이죠. 그렇다면 대부분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들끼리의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선동과 과장이 훨씬 더 많이 조장될 것이고요. 또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자들은 아웃되겠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저 역시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능력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선동적 기사라 하더라도 팩트는 존재하고 그 팩트를 가지고 해석하여 이것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허진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